키드니하고 렁하고 또 리버 등에 분포되어 있는 그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테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흡수하고 포타슘을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혈압을 조절하는 그 시스템이다. 특히 그 키드니에서 메칼라덴스에서 볼륨이 떨어지게 되면 이 작동해서 이제 물을 흡수하고 포타슘을 배출하면서 소듐을 그러니까 증가시키고 이런 그 혈압을 조절하는 시스템인데, 레널 아터리가 이제 아테로스크로스가 있다든가 혹은 또 그 파이브로 머스큘러 디스플레이지아로 인해 가지고 그 신동맥이 협착됐을 때는 레닌이 많아지는 어, 그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뭐 아드레날에 아데노마 같은 그 메스가 있다든가 혹은 또 하이포플레지아가 있을 때에는 레닌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알도스테론이 많아지는 그 프라이머리 알도스테로니즘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제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혈압이 올라가는 것은 몸 안에서 대개 이제 그 아드레날의 그 두 번째 층에 있는 그 존나 페시큘라타 다발층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미네랄로코이트코이드가 이제 생산돼 가지고 이것이 이 전해질과 그 혈압을 조절하게 되고, 음, 그리고 그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생산돼 가지고 이제 이것은 지방이나 단백질에서 이제 글루코스를 생산하게 되는 그 염증을 없애는 그런 호르몬과 미네랄코이티코처럼 그 혈압과 그 전해질을 그 소임을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포타슘을 떨어뜨리는 그런 것이 두 번째 존나 페시클라타 중에 이제 아드레날에서 형성되어지는 것인데, 이런 이제 글루코코르코이드를 갖다가 아, 생성하고 그다음에 미네랄코이트코이드는 특히 이제 포타슘을 떨어뜨리고 소듐을 증가시켜 가지고 혈압을 올려주고 미네랄을 갖다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미네랄코르티코이드가 많아지게 되면은 혈압이 올라가는데, 그런 환자들을 관리하는 그 알고리즘은 실제 이런 환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이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드럭에 세 가지 이상을 써도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포타슘은 이제 그 혈압이 올라가는 만큼 뚝 떨어져 있다. 그리고 아드레날 메스가 있어가지고 뭐 아드레날 하이퍼플레지아 같은 것이 있는 프라이머리 아볼티즘이라든가 혹은 또 그 40세 이전에 생기는 고혈압이라든가 세레브로 베스큘러의 그 임팍션 같은 것이 생기는 사람일 때에 미네랄 코이드가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한번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스크리닝 테스트로다가 음, 알도스테론 레닌 레이쇼를 측정했을 때 이것이 30 이상 되고, 특히 알도스테론이 15 나노그램 그 데시리터 이상이 되고, 그래서 노마슬라인을 테스트했을 때 알도스테론이 5 나노그램 데시리터 리터 이하로다가 줄어들지 않는 경우에 그 프라이머리 알도스테로즘이라고 하는 것이다. 노마슬라인이라는 것은 그 2리터를 갖다가 이제 4시간 동안 아이브 했을 때 그 알도스테론이 그 억제가 돼야 되는데 5 나노그램 이상 억제가 되는데 억제되지 않는 경우다. 이제 뭐 단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프라이머리 알도스테론이 의심되는 사람은 이제 우선 그, 유니레터럴로 아드레날 메스가 있을 때는 이것을 아드레노액터미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이레터럴 하이포플레이저가 있다고 할 때는 우선 포타슘을 갖다가 많이 떨어진 상태니까 그 스페어링하는 그 스파이노크라든가 혹은 또 아밀로라이드 같은 약을 써가지고 이제 좀 조절 좀 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바이레터링과 유니레터럴 메스라든가 하이포플레지를 측정하려면 아드레날 베인을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없고 만일 가족적으로다가 이제 어리 하이퍼텐션이 생겼다든가 글루코콜리가 많을 때는 좀 덱사메타신 같은 걸 써가지고 염증을 좀 제거하는 것도 이러한 치료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 아드레날에서는 이제 글루코코리드하고 미네랄코리트가 이제 코르티솔인데 인공적으로 만드는 코르티솔 같은 스테로이드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글루코코리드에 해당되는 것은 덱사메타손, 그다음에 트리암시놀롤, 메칠 프레드니솔론 같은 것이 있는 것이고 미네랄코리트가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 위와 같은 염증이라든가 글루코스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BP라든가 포타슘을 떨어뜨리는 그런 것이 이제 하이드로코르티솔이라든가 혹은 코르티손 혹은 또 이제 프레드니솔론이라고 해서 소론도 같은 것이 이제 그런 것 역할하는 그 인공적인 스테로이드가 해당되는 것이다. 그 ECG를 체크하는 데는 홀터 모니터라든가 이벤트 모니터라든가 임플란터블 ECG가 있는데 혈압을 재는 것은 그 ABPM이라서 Ambulatory Blood Pressure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24시간 그 활동 혈압을 감시해서 그 시스톨릭이 140 이상이라든가 디아스톨릭이 90 이상일 때에 하이퍼텐션으로 이제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화이트 코트 하이퍼텐션이 이제 합병증이 더 잘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임신의 그 주시볼로다가 이제 그 제스트레이셔널 하이퍼텐션이 있고 그 다음에 프리클램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클램시아가 있고 하이퍼임포즈드 프리클램시아가 있는데 하이퍼임포즈드 그 프리클램시아라고 하는 것은 크로닉 하이퍼텐션 그 전 단계로서 예를 들어서 이제 첫째 이제 기존의 그 고혈압 환자에서 임신 그 20주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프로테인 유리아가 뭐 300mg 이상이 된다든가 혹은 임신 20주 이전에도 혈압과 고혈압과 당뇨가 나타난 산모에서 단백뇨나 혈압이 갑자기 그 증가할 때에 슈퍼임포즈드 프리클램시아라고 한다. 그 임신 그 후반기에 오른쪽 그 윗배가 아프고 혈압이 상당히 높으면서 그 소변에 이제 단백질과 적혈구가 나오고 그다음에 피 검사에서 그 GOT-GPT가 그 이렇게 좀 올라간 상황. 그 임신 20주 이후에 고혈압이 나타나고 단백뇨가 나타나고 하는 그 프리클램시아의 그 증상은 특징적인 그 오른쪽 윗배 그 리버가 있는데 그쪽에 그 통증이 있고 이제 OTPT가 증가한다는 이건 간이 나쁘니까 이제 아플 수가 있는 것이 오른쪽이. 이런 프리클램시아를 치료할 때는 그 다이렉트 베스틸레이트인 하이드랄라자인을 갖다가 호스트 초이스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프로포널 같은 그 베타 브로커를 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컨드 라인으로다가 이제 이 페리페럴 칼슘 채널 블로커인 디하이드로피린 계통의 이제 니페디핀 같은 것을 써도 좋은 것이다. 그 격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그네슘 술페이트 같은 걸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이니트라든가 아르신 리셉터 브로커는 임신 시에 그 기형을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써서는 안 되고 이뇨제도 폐부종이 없는 경우는 써서는 안 된다. 그럼 포타슘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신동맥 협착이 되는 곳이 이제 아까 말했던 그 파이브로 머스큘러 디스플레이도 있지만은 콜레스테롤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스테노시스가 그 레널 아터리가 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대개 이제 청진상에서 명치 부위와 왼쪽 척추갈비 사이에서 수축기 심잡음이 생기게 되고 또 그 아터리가 이제 막힌 거니까 단백질이나 적혈구도 이제 덩치가 큰 적혈구도 나오게 된다. 소변에서 나오게 되고 이게 이제 그 아터리에 그 혈액이 적으니까 이제 맥킬로덴서에서 혈액이 적은 줄 알고 이제 레닌, 엔제텐신, 알도스테론을 갖다가 작동시키니까 소듐은 많아져가지고 물광이 많아지고 포타슘은 뚝 떨어지게 된다. 이런 환자는 이제 컴퓨터 단층 CT를 해가지고 콩팥 동맥 그 조영술 같은 것을 해가지고 또 도플러를 해가지고 그것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 만일 그 신동맥 협착이
음, 그 파이브로머스큘러 디스플레지아로 인한 어, 것이 신장 도플러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나왔다면은 그래서 이제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이 이제 과활성화돼 가지고 혈압이 생긴 것이라고 하면은 음, 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이제 확진을 해가지고 퍼큐테니어스 트랜스뮤럴 레널 엔지오플라스티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다. 머리가 아프고 간헐적으로 혈압이 높게 올라오고 그 초음파에 보니까 오른쪽에서 3cm 정도의 메스가 발견됐다고 하면은 그 수질에 생긴 아드레날의 그 수질에 생긴 페오크로마사이토마 갈색세포 증일수가 있다. 이것은 이제 혈장의 그 센시티비티 민감도가 좋은 것은 메탄에프린이고 소변의 스페시티 특이가 좋은 것은 바리만델 애시드라는 것을 체크해 보면 되겠다. 24시간 소변에서 바리만델을 체크하고 혈장에서 이제 메탄에프린을 체크해 가지고 알아본다.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는 그런 것이고 이제 얼굴이 뭐 머리가 아프고 또 두통이 아프고 땀이 나고 그다음에 발적이 생겼을 때는 이런 그 수질에 생긴 그 베오크로마사이토마라는 것을 한번 꼭 고려해봐야 된다. 그 혈압이 있는 사람을 혈액 검사했을 때 그 소듐이 많아지고 포타슘이 적어지면서 알도스테론이 많아지고 레닌이 적어진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알도스테로니즘이라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 그 혈장 어, 알도스테론 양이 뭐 15 이상인가, 알도스테론 레닌 레이쇼가 30 이상인가, 혹은 또 스크리닝 테스트를 해가지고 컨퍼메이션 노멀 셀 라인을 갖다 인퓨전 했을 때 그 5 나노그램 리터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해서 프라이머리 알도스테론으로 치료를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유니레터럴 아데노마는 액토미를 해주고 바이레터럴 하이퍼플레지아 할 때는 포타슘을 갖다가 이제 스페어링하는 스파이녹튼 같은 것을 아밀로라이드 같은 걸 주고 기타 등등은 덱스메타손 같은 것을 랩해서 염증도 제거해주는 그런 치료를 하는데 그 레널 아드레날 베인 샘플링을 해서 이것이 그 아드레날 메스이냐 하이퍼플레지아냐를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환자들한테 그 볼륨 익스펜션 노멀셀 라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의 대상자는 그러니까 이제 알도스테론이 많고 레닌이 떨어진 것이 이제 프라이머리 알도스테로니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환자가 칼슘 채널을 부족하든가 엔지오텐신 컴포팅 엔자이미터로다가 치료를 해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다,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다. 그리고 힘이 없다는 것은 포타슘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이런 환자들은 이제 프라이머리 알도스테론으로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아드레날 아데노마라든가 혹은 하이퍼플레지가 있는가를 프라이머리 알도스테론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다. 뭐 30세 4세 된 뭐 산부인이 30주 이상 됐을 때에 왔는데 이제 12주에도 왔던 사람이 그때 혈압이 높고 오늘 측정하는데 혈압이 더 높고 단백뇨가 나왔다면 이것은 제스테이션 에이지 20주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프로테인 유래하기 때문에 이제 하이퍼 슈퍼 슈퍼 임포즈드 프리클램시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20주 이전에도 이제 고혈압과 단백도가 나타나가지고 그때 산모에서 단백뇨나 혈압이 갑자기 증가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것도 슈퍼임포즈드 프리클램시아에 해당된다. 당뇨가 있는 환자들은 프로테인이 밖으로 잘 나오게 되는데, 즉 프로테인 유래가 있는 고혈압 환자 중에서는 예를 들어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이리비터를 쓰게 되면은 혹은 또 ARB를 쓰게 되면은 오페런트가 아니라 이페런트 아테리얼 수축을 방해해가지고 압력을 갖다가 떨어뜨리니까 단백뇨가 빠져나가는 것을 적게 해가지고 단백뇨
신장 질환이 계속되는 것,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좀 막아주는 것이 그 AA-계통의 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당뇨가 있는 소변 검사상 단백뇨가 있는 고혈압 환자 중에서 콜밭을 보호하기 위해서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이나 알도스테론 리셉터 브로커를 쓰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페런트의 아테리얼 수축을 방해하기 때문에 네프로패시로의 진행을 감소시킨 것으로 해가지고, 후천적인 그 타입 2일 때는 알도스테론 리셉터 브로커가 더 좋고, 선천적일 때는 엔지오텐신 컨버팅 그 이니비터를 갖다가 당뇨병 환자에다가 그 타입 1 타입에 쓰는 게 좋겠고, 타입 2에는 그 알도스테론 리셉터 브로커가 더 효과적이다. 그 CT상에서 그 메듈라에 이상이 있는지, 그 다음에 혹은 또 코르텍스 두 번째 층에 이상이 있는지가 잘 구별이 안 되지만은, 소듐이 많아지고 포타슘이 떨어질 때는 프라이머리 알도스테로즘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반일만들의 알도스테가 많아지다든가 그런 것이면 페오크로마사도 있지만, 이제 2차적으로 그 소듐이 많아지고 포타슘이 이제 적어지면서 부종이 없는 것으로는 프라이머리 알도스테로즘으로 보게 되는 거 좋다. 그래서 이제 알도스테론을 체크해서 15나노미그 이상이 된다든가, 알도스테론 레닌 레시오가 30 이상 된다든가, 혹은 또 노멀 셀 라인 스프레션 테스트 해가지고 그 5나노미그 이상 이하가 안 될 때에 이제 프라이머리 알도스테론을 진방해가지고 그 유니레터럴 아드레날 메스라든가 바이레터럴 하이퍼플레지아를 갖다가 제거하기도 하고, 또 포타슘 스페어링 에이전트인 스파녹탄을 써가지고 치료하기도 한다. 그런 것이 아닐 때는 이제 덱사메타손을 써가지고 염증을 좀 제거해주는 역할도 하기도 하고,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근력이 너무 빠지고 힘이 빠졌다고 하면은 포타슘이 너무 떨어져 있는 뭐 티아자이드라든가 이런 것이 이 복용 중인 것을 고려해가지고 그 약을 좀 바꿔줘야 된다. 포타슘이 너무 떨어뜨리게 하는 약도 좋지 않다. 그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뭐 스테이블 앵기나 있는 사람이 인공수정체를 집어넣었는데 왼쪽 그 세 번째 갈비 사이에서 디아스톨릭 때에 잡음이 생긴다는 것은 그 마판즈 신드롬의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마판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혈관의 그 중막의 결합 조직이 이상일 수가 있는 유전자적인 질환인데, 증상이 지금 말했던 그 에어틱 리거지테이션 외에도 이제 눈의 그 렌즈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심장에서 뭐 미트럴 밸브 프랩스도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손가락도 길게 되고, 그 다음에 측만이라든가 평발이 있을 수가 있는 질환인데, 이것과 구별해야 할 것은 그 에크로메갈리에서 이제 피투이터리 글랜드에서 이제 인슐린 크로스 팩터에서 말단 비대증이 하는 것과 좀 다른 것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 리피드나 프로테인을 합성해 가지고 뭐 이렇게 손가락이 굵어지는 것과 다르다. 우리마판 이제 손가락이 길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로이드가 많은 그 바제도시병처럼 눈알이 튀어오르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갖다가 알아야 되겠다. 이런 그 마판즈가 의심스럽고 관절이 느슨해지고 시력이 저하돼서 액토픽 렌즈를 이렇게 그 해주고, 그 다음에 동맥류가 보이는 사람들에는 대개 이제 5,000명에 한 명씩 이런 게 나타나는데, 그 예방적으로다가 이제 이 베타 브로커인 프로파놀을 써가지고 혈압을 낮춰주고, 또 에오티크 디라테이션을 갖다가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수정체가 메티론되는 다운워드 스플레멘트 렌즈가 됐을 때, 액토픽 렌티스일 때는 인공 수정체를 넣어주고, 그 이완기 때에 이제 심잡음이 AR가 생길 때는 에어틱 애니리즘일 때는 그 일종의 서레티크 에어틱 애니리즘이니까, 이런 경우에 프로파놀을 써가지고 혈압도 낮춰주고, 그 다음에 에어틱 딜라테이션도 막아주고, 하트레이트도 좀 떨어뜨려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노 도이브노를 억제해가지고, 노실렉티브인 프로파놀보다 이제 뭐 아테놀 실렉티브보다 좋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에어틱 애니리즘 같은 경우는 그
수술은 5.5cm 이상이거나 1년에 1cm 이상 켜진 경우 수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제대로 안 되겠고, 그 상지의 혈압이 좀 높고 하지가 작을 때는 코악티션 오브 에어타를 갖다 의심해야 되는 것이고, 우선 이제 다카야수처럼 이제 서브클레빈의 아트리가 막히게 되면 물론 이제 팔이 압력이 더 이렇게 작고 오른쪽이나 왼쪽에 팔이 작고 그다음에 오른쪽 왼쪽 다리가 압력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서브클레빈 아트리가 막힐 때 그런 것이고, 코악티션 오브 에어타는 상지는 높은데 하지가 낮다. 그래서 이제 노멀셀 라인은 프라이머리 알도스테론을 갖다가 측정하는 방법이고, 그 쿠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코르티솔이 많이 생기게 몸 안에 어떤 그 부신에 그 코르티솔 생기는 층에 그 캔서가 있다든가 혹은 그 스테로이드를 많이 복용했을 때 생기는 것이니까, 이때는 덱사메타손 저용량 고용량으로다가 이것을 측정해 볼 수가 있고, 뭐 복부 비만이라든가 이제 뭐 자색 손조라든가 달덩이 얼굴 있을 때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고, 또 그 입술 같은 데에 그 피그멘테이션이 되는 하이퍼 피그멘테이션이 있다든가 허약하다든가 뭐 혹은 또 체중 감소가 있다든가 또 저혈압, 오히려 고혈압이 아니라 저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그 결핵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그 코르티졸이 생산되는 층이 파괴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미네랄 코르티졸이 글루코코르티졸가 생기지 않을 때에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그 아레데나 코르티코 스티뮬레이션 호르몬 HTH 검사를 하게 되는 그 아드레날 인서피션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뭐 베오크로모사이토마 같은 데는 이제 혈중 베타네프라든가 24시간 소변에서 그 반응 만들의 시대를 갖다가 검사해 보게 되는 것이다. 턱과 이마가 튀어나오고 손가락이 이제 굵어지는 경우는 대개 이제 피튜이터리 그런 데서 인슐린, 그 라이크, 글로스 팩터가 많이 생겨가지고 몸에 이제 그 리피드라든가 프로테인이 많이 생겨가지고 생기니까 인슐린 글로스 팩터반을 그 혈청에서 측정하고, 머리가 아픈 데다가 의식도 흐려지는 어떤 혈압을 갖다가 엔세팔로패시라고 한다. 머리 쪽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제 의식이 흐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토, 구역, 두통, 그 다음에 경련, 시야장애 등을 나타내는 것을 갖다가 하이퍼텐시브 엔세팔로패시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대개 이제 그 표피를 보면은 페필러리 에데마가 나타나든가 혹은 레티날 헤모리지 같은 것이 뭐 보이고, 그 다음에 코튼볼 같은 것이 보이게 된다. 이런 환자는 내과적 응급치료가 필요한데, 이런 악성 고혈압 환자 1차 치료는 그 인다이렉트 베슬딜레이트는 그 니트로프루사이드를 갖다가 IV 해주는 것이 그 다이섹션과 같이 좋은 것이고, 그 니트로프루사이드가 이제 작용은 느리지만은 좋은 것이 이제 알파1 베타가, 알파1이 이제 압력을 갖다가 혈압을 좀 떨어뜨리고, 베타가 이제 하트레이트를 좀 줄여주는 라비탈롤 같은 것이 좋겠고, 또 엔지오텐신 컨버전 엔자이메터인 뭐 에날라프리라든가 혹은 또 페리페럴 칼슘 첼룰러 브로코인, 카르디핀 같은 것도 이런 악성적인 고혈압에 사용해 볼 수 있는 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